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고원장입니다. 지난 2개의 영상에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들이 많으셨어요. 학원의 운영 방식이나 어떤 프로그램들을 쓰고 있는지 같은 것들 많이 질문해 주시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 앞으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정답은 아니니까 제가 그러했던 것처럼 좋은 것들만 쏙쏙 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설명회가 있는 날입니다. 미래교육 디자이너 그룹 이근열 소장님께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부 세특 작성에 대한 설명회를 해주셨습니다. 김기식 대표님까지 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학원 시스템에 대해서 극찬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학원 업계의 대선배님의 칭찬이 많이 기뻤습니다. 일단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원장 1인 학원 대세론에 대해서 외부적인 요인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학원 내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인 요인이라는 말이 저도 확 와닿진 않아요. 그냥 현상적인 측면이 아닌 사람 내부적인 문제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를 옮겨가지고 계속 영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원장이 생각하는 원장 1인 학원 대세론 그 2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은 5번째 이유는요, 사실상 원장님이라면 제일 공감하실 이유라고 생각이 합니다. 제대로 된 직원이나 강사를 수급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좋은 제대로 된 강사 직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M진이 뭐니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전반적으로 원장 속을 정말 많이 썩입니다. 안 그러신가요? 거꾸로 강사나 직원 속 썩이는 원장님들 얘기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번 영상은 원장님들 입장에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원장님들 이야기를 해보면 강사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른바 학군지라고 하는 곳의 학원들도 제대로 된 강사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정말 지방은 오죽할까 싶습니다. 자, 특히 요새 젊은 사람들에게 학원업 강사라는 직종은요, 차양산업이라는 인식이 꽤 있고 잠깐 하는 알바, 취업 준비하면서 용돈벌이 정도의 일로 학원 강사 일을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원장님들 절대 그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특히나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에라도 책임감 없이는 안 되는 일이 바로 교과목 강사입니다. 적어도 맡은 과목에 있어서만큼은 책임을 지고 학생 지도하고 성적을 만들어야 하는 책임감이 필요한 일이죠. 자, 이렇게 그냥 알바, 잠깐 일하는 곳으로 생각을 하니까 학부모님 상담들까지 전부 다 원장님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더구나 이력서나 면접 볼 때는 시간도 잘 지켜요. 항상 먼저 와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매번 그러고 하는데 채용과 동시에 그런 마음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자, 요즘에는요, 일찍 와서 준비 그런 거 정말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시간 맞춰 오기만 해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사람을 채용하기도 어렵지만 채용한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자, 문제라도 어떻게 좀 일으켰을 때 그 이후의 처리는 정말 더더욱 힘들어요. 엔간한 멘탈로는 정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 때문에 많이 힘든데 강사들, 직원들까지 속이 썩이면 정말 쉽지 않죠. 자, 원장님들 단톡방에서도요, 이 2가지 주제는요, 나오기만 하면 매번 이전에 최고였던 직원, 강사를 경신했었던 것 같아요. 자,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경험들과 들은 이야기들이 많으실 테니 그냥 이건 우리 어려움이 있다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정말 하소연하고 싶으신 원장님들요, 댓글 달아주세요. 사연 남겨주시면요, 정말 제가 최고의 사연에다가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자, 정말 댓글 달아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제가 아마 영상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솔직히 저는요, 지난 영상 다 치우고 확장을 하려다가 포기한 것이 이 이유가 가장 큽니다. 자, 너무나 잘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건 또 그대로 문제예요. 이런 분들 금방 나가서 자기 거 차리시거든요. 자, 이런 얘기하면 도덕책 같은 이야기로 무슨 직원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 교육기관을 가져야 하고 기다리고 권한을 위임해야 된다 등등등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알아요. 압니다. 저 나름 경영학 석사예요. 졸업생 전체 수석이었어요. 그런데 강사 육아휴직 보내주실 수 있는 원장님 얼마나 계십니까?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교과서에 나온 HR 이야기를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자영업자들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지 않나요? 중견기업 이상에서 가능한 이야기를 어떻게 동네 구멍가게에다가 그대로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얘기 하면요, 누군가는 저를 엄청나게 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면서. 하지만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을 안 쓰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노동관계법은 기본적으로 산업화 시대의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다 보니까요. 노동자, 즉 직원을 약자, 사업주는 강자고 나쁜 사람, 이걸 기본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지금 자영업계는 보면요. 그 법에 따라서 사장이 을질당하고 있는 사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러한 환경이 점점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제가 생각하는 내부적인 요인 첫 번째, 그리고 압도적인 전체 1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원장 개개인의 성향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실 원장님들에 따라 조금 많이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아마 이 성향 부분이 학원을 확장할 때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보통 학원 원장을 바로 하진 않으시죠. 강사로 시작해서 본인의 학원을 오픈하고 그리고 키워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강사님들이 학원을 차리실까요? 네, 당연히 대부분 강사로서 능력이 뛰어나고 잘하셨던 분들이 학원을 오픈하시게 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강사로서의 능력과 원장으로서의 능력은 좀 다르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특히 이건 좀 수학 과목에서 조금 두드러지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강사는 보통 디테일이 강해야 됩니다. 하나를 깊이 있게 파야만 하는 직업이고 수학이라면 훨씬 더 그렇죠. 꼼꼼함, 분석, 깊이 있는 연구 자료 제작 등이 일단 기본적으로 밑바탕이 돼야 돼요. 자, 물론 어느 순간부터는 학생들과의 유대감이라든가 강의 스킬 이런 것도 중요하게 되지만 일단 기본적인 수업 연구가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요, 어쨌든 강사로서 오래가긴 힘듭니다. 하지만 경영의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큰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을 좀 포용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분석된 결과를 갖고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경영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되게 꼼꼼하게 분석하고 연구만 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을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의사결정이 늦어지기 마련인 것 같아요. 자, 원장님 성격이 좀 외향적이고 사람들과 소통하기도 되게 좋아하시고 인간미 넘치시는 분들 보면요, 학원 확장도 되게 잘하고 주위에 좋은 사람, 좋은 강사, 좋은 직원도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좀 내향적이고 깐깐하고 자기 고집이 있으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재밌는 거, 이거 수학 선생님들이 되게 그러신 분 많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사람요 쓰면 쓸수록 스트레스 엄청 받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사실 확장 실패 요인 중에 큰 요인이 이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 학생들 가르치고 수업하는 것도 사실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강사님들의 학생까지 제가 원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했었어요. 학생이 늘어나면 그 반에, 다른 강사님 반에 학생이 늘어나도 그냥 제 학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내부적인 요인 두 가지로는 강사 직원의 수급 문제, 그리고 원장의 성향 문제, 이렇게 두 가지를 꼽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원장 1인 학원이 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두 번째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보시는 원장님, 강사님들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재작년 정말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정말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 자신과 학원 산업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했고 많은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머릿속의 전쟁 끝에 원장 1인 학원으로 가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저는 나름대로의 작은 성과를 이제는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수입이나 생활까지 포기할 수는 없으니 원장 1인 학원으로 성공을 해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원장님들, 강사님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만들게 되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학원의 수익의 극대화는 보통의 경우 많은 학생을 받는 것이겠죠. 무작정 학생을 늘리자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요새 학부모님들 어떤 분들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한정된 인적 자원 속에서 최대한의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요, 제가 그 치열한 고민 속에서 내린 결론과 지금의 학원 시스템을 만들어갔던 여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중간중간 다른 학원 이야기들도 해볼 수 있도록 할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